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최신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질문은 역시 저희 사이트에 올려주신 그런 질문이죠. 내용 자체를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 내역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뉴스에 이렇게 되면 특목, 자사고, 외고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일반고보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고 좋다고 하고 고교 등급제 얘기까지 있다는 카더라 통신을 들으니 비싼 학비를 지원할 경제적 형편이 못 돼서 특목고 지원 못 시킨 부모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 내역을 학생부에 기재 못하는 것은 일반고에 불리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굉장히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입시라든가 앞으로의 교육제도 변화에 대해서 풍부한 이해가 있으신 학부모님 같으세요. 그래서 자녀가 되게 행복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죠.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번에 또 한 번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질문을 해 주신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변화되는 학생부의 기재 항목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이제 변하게 된 주요 내용이요. 일단 인적사항에서 가족과 특기사항을 아마 삭제하게끔 아마 유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특기가 뭐니? 그렇게 하면 피아노, 바이올린 이렇게 애들이 적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학교적인 땡땡땡만 쳐도 나는 취미가 피아노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들은 좀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교육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상경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상경력 자체를 항목 자체를 삭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내 경시라든가 교내 글쓰기 대회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삭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과 인증이죠. 대표적으로 국어능력평가시험이라든가 텔셋과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대입 자료로 미제공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증과 인증사항에 대해서는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자율동아리라든가 소논문 기재를 삭제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기재를 전부 다 간소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어떤 변화들을 갖다가 이제 언론에서 교육부가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글자 수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이제 글자 수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이고 총괄적인 이야기들을 최재환 쌤 한번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되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좀 일부에서 좀 걱정하는 거는 항목 자체가 단순화됨으로 인해서 사실 대입에서 변별력이 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점에서 아마 이 분께서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한편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한번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부 같은 것들도 계속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표현이 조금 획일화되던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이제 문구 같은 것들이 좀 획일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역량보다는 사실 학교 자체에 대한 역량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실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기재 문구들이 좀 비슷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들 중심으로 아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마 더 변화하게 되면은 또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들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실 학생부 종합에서 대학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정보,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항목이나 아니면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결국은 이제 학생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역량이 뛰어난지 결국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사실은 아마 입시에서 큰 역할은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학생이 자기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못 드러낸다면 아마 다시 또 학교의 영향이 좀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전체 기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 몇몇 항목이 사라진다는 거를 통해서 사라져서 뭐 이렇게 크게 아마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입시제도 변화 같은 것들이 벌어지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세특에서 얼마나 이제 개별적인 역량을 드러내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기존 동아리에서 얼마나 그걸 연결해서 드러내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차피 뭐 주어진 형태의 학교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학생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많고 적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첨언하자면 실제로 그 특목고든 일반고든 그 동아리의 경우에 국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잘 되는 동아리가 있어요. 되는 동아리가 있고 이게 유명무실한 동아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좀 활발하게 활동되어지고 있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들어가기도 좀 경쟁도 좀 치열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만약에 내가 진로에 대한 어떠한 성향이 맞는데 그 동아리가 해당 학교의 동아리가 좀 학교 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공식적인 형태의 어떠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딱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학과에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사회 탐구 과목에 경제를 아예 선택 과목으로 개설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학생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약간의 어떤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 어떠한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노력만 한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반고 학생이 있었고 특목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경제학과를 이제 지망하는 학생이었죠. 자, 그래서 특목고 학생 같은 경우 내신이 한 3.0대였으니까는 굉장히 특목고 학생 치고는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일반고 학생의 내신이 뭐 약 한 2.3, 2.35 이 정도면 사실 일반고에서도 두드러진 학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학생이 사회탐구 과목에서 경제가 없는 과목의 학생이었어요.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은 더구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동아리조차도 없는 활동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특목고는 뭐 엄청난 경제에 관련된 동아리가 많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둘이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뭐 테스트 시험도 똑같이 둘 다 S급 받고 읽은 책도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종 합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반고 학생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일반고 학생은 동아리가 교집편집위원회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집편집에서 교집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에 관련된 글을 쓰고 그에 관련된 활동을 갖다가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버린 거죠. 자, 문제는 특목고 학생은 당연히 경제 동아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언가 자기가 도드라지는 활동을 갖다가 표현해내지를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둘 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최종 합격은 둘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고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논술 전형으로 붙었죠. 심지어 이 일반고 학생은 논술까지 붙어가지고 이관왕이었어요. 이관왕.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학종으로 가야 된다. 응? 너가 그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종으로 가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어떠한 선택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어떠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 있어서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답게 스스로
동아리를 개설해서 만들어서 그 공식 동아리화 시켜서 3년 동안 활동하고 그것을 뿌리내리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어떠한 경우들을 이제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학교와 B 학교가 새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학교의 어떠한 역량이 이 두 학교 모두 다 힘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두 학교가 모여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연합되어지는 형태의 어떠한 연구를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빛이 납니다. 이 학생이 어떤 학생부를 만들고 이 학생이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도드라지게 그러한 역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교의 프로그램은 주어진 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프로그램과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기보다는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능력의 문제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오히려 환경이 나빠라고 환경 탓을 하게 되면은 주어져 있는 아주 좋은 것들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은 조금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답글에 괜히 예전에 제 부산 얘기도 하고 소고기국밥을 제가 그때 그 댓글에 달았는데 그 해운대에 있습니다 거기. 근데 제가 2,500원일 때부터 먹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갔더니 5,0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밥 종류 중에서는 그 군산에 있는 그 소고기 묵국집이 굉장히 맛있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아주 그냥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산이 맛집이 많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도 부산에 있습니다. 그 수요미식회에서는 뭐 서울이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입맛이 이상한 겁니다. 부산의 다리집 떡볶이가 그래도 뭐 최강으로 맛있다. 부산 분들은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좋지 않을까. 뭐 해운대 바다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죠. 언젠가 한번 꼭 내려가서 살고 싶은. 죄송합니다. 제가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 뭐 이제 좀 종종 이제 옆으로 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옆으로 잘 가요. 예. 어쨌든 그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마 고교 등급제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학교에 따라서 레벨에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는 건데 요거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을 애들은 다 붙는다. 네, 그건 그렇죠. 붙을 애들은 다 붙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교 등급제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게 고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요거를 우리가 새롭게 청취자분들께 좀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재환쌤이 좀 한번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등급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몇 가지를 좀 한다면 이 사실 이제 등급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특정한 A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뭐 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B 고등학교를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식의 등급제는 사실은 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있지는 않은데 다만 그럼에도 이제 고교에서 나왔던 이제 활동 같은 거를 다 동일하게 사실 볼 수는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어떤 가만치들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도 이 고교 이제 특목고냐 일반고냐 이런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고교 사실 이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정보에서 보면은 이제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수강자 수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와 있죠.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정보를 보면은 성적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뭐 단순하게 1등급이니까 이렇고 2등급이니까 이렇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생기부에 나왔던 항목들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의 대학이 이제 정보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뭐 대처해 가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급제는 하지 않지만 학교에 대한 뒤조사는 했다. 조사는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수상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빠지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교과 수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내신이랑 사실 구분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내신이 좋으면 사실 교과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기서도 고교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아는 것들이 이제 상을 이제 유독 많이 주는 학교들도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수상 실적이 많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때 나름의 이제 좀 근거를 삼을 수는 있다는 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많이 주는 학교가 있어요.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양성평등 글쓰기 대회를 해놓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따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줘요. 그러면 상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거는 이제 평가 요소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가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서울대학교가 네. 그 예전에 그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한다.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도대체가 어느 학교가 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너네 학교에 대해서 좀 뭔가 알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좀 부탁하는데 좀 해줘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어느 학교가 감히 서울대학교가 부탁을 하는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겠죠. 근데 이때 서울대학교가 그 프로파일링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행사가 뭐니라는 어떤 질문 사항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이 40개가 있지만 있어야 할 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꼭 있어야 할 상 중에 하나가 생물경시 혹은 화학경시 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생물화학적인 이해가 있느냐 하거든요. 뭐 수학경시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단 생물과 화학이 훨씬 더 의대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거꾸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영어 대회에서 좀 상 받은 것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면은 의대 입장에서는 아니면 봉사왕 이런 것들이 이제 의대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떤 아이가 의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는데 그 아이가 뭐 학생부 상에서 봤을 땐 도드라지지 않는다라고 다른 분들은 평가를 하겠지만 보면은 그 학생이 생물경시상 받고 화학경시 대상 받고 영어 대회 상 받고 굵직한 건 걔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도 저희가 이렇게 관련된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의대 간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필요한 걸 받았단 말이에요. 꼭 해야 그렇죠. 될 것들 맞습니다. 다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ABC 논문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학교는 사실상 그 논문 대회가 의미 부여를 굉장히 크게 해요.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상을 받은 아이랑 한 30-40명 참여하는 의미 없는 꿈자랑 대회에서 뭐 상 받은 거랑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전략적인 내용들을 이제 선택을 할 때 프로파일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없진 않아요. 활동이 없는 학교라고 해도 요즘 같은 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이 없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두드러진 활동 혹은 그 학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발굴하고 그것을 오히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성장시키면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학생 같은 경우 경제학과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학생 같은 경우 경제학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경제학과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학과를 가? 학교에서 경제 과목 다 안 가르치는데 동아리도 없는데. 근데 얘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으면 혼자서 책을 읽고 교지에서 그런 것에 관련된 활동을 하냔 말이죠. 이게 오히려 더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아리가 활발하고 풍요로운 그런 학교에서 뭔가 그냥 무난하게 진행한 아이보다는 뭔가를 개척했다는 데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는 동일하다. 다만 학교가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프로파일링이다라는 어떠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파일링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고요. 미국은 유수의 대학들이 사실은 다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고등학교에 대한 사전조사를 다 하고 심지어는 그 학교의 프로그램,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 우리 대학의 이념과는 맞지 않으니까 안 뽑겠다. 뭐 이렇게 아마 선언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약 선발을 해주지 않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본다면 이제 교육에 있어서 수요 공급의 문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논리가 교육에서 좀 많이 이제 적용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하나의 변화되어지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학교는 이게 좋다라고 하던데 너는 왜 안 했니?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동아리가 가장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까? 요즘 컨설팅 하시면서도 학생들 지금 신입 이거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하나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학생들 진로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진로에 따라서 가장 대부분 진로에 따라서 진행을 하죠.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셨던 거 제가 조금 부연 잠깐만 한다면 이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학에서 붙은 학생들 이제 수상 개수 같은 걸 이제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통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편차가 너무 그 값이 보면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뭐 90몇 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개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중요 상들이 사실 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교내 경시대회가 가장 큰 어떤 중요한 이제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만약에 자연계라면 이제 수상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은 교내 경시대회에 상응하는 역량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는 이제 한번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세특으로 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세특의 영역으로 사실 흡수가 될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시면은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 방식에 관련된 또 네, 그렇죠. 저희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힘들거나 어려우시면 과감하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건 또 방송으로 하나요? 아니면 방송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적으세요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면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하시고 전화 통화하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지 저는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생기부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오면 편하기는 한데 방송으로는 조금 이게 지금은 과도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표현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이렇게 기재하고 적는 것들이 좀 자율적인 부분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이런 문장들 하나하나가 정형화가 돼가지고 체크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총평을 쓰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학생부 기재 방식에서는 가장 올바른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걱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측면에서의 표현이라든가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약 조절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고민을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진로를 갖다가 직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범주 정도로 우리 애가 공대를 갈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애가 상경계통을 갈 것 같아. 이 정도의 어떤 흐름 정도만 어느 정도 정하신다 하더라도 방향을 잡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학생부 속에서 이제 표현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즘 고등학교에만 입학하는 과정들 때문에 지금 막 정신이 없죠? 예, 엄청 정신이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저번 방송에서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꼭 해야 될 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꼭 해라.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고민은 하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자신이 이제 어떠한 방향을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한 3분의 1이 의사를 원해서
만나보면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제 의대를 원해요. 계열 적합성 정도는 정하셔서 꼭 가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약간 옆으로 또 빠진다면은 아마 의대가 전통적인 방식의 학생들이 이제 가지 못하는 아마 원년이 될 것이다. 예,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애 의대를 꼭 보내고 싶은데라는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만약에 영어를 못하면 좀 심각하게 반응하시면서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수과학만 가지고는 절대로 의대를 갈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변화들이 뭐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고교제 학점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그 연관된 형태이긴 한데 뭐 오늘의 어떤 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또 별개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난도가 좀 있는 어떠한 주제가 이루어지지만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뭐 예측하는 형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과학 중점학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학교 같은 경우 지금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배우고 물투, 화투, 생투, 지투도 다 배우게 하는 게 일반적인 과학 중점학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일반고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아마 저는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화학, 생명, 생명, 화학, 뭐 물리, 지학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핵심적인 형태의 과목들을 연결해 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 그 학교가 합리적인 어떠한 학생 지도에 효율적인 학교가 된다는 것이고 네 개의 진로 적성 과목을 모두 다 수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불이익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지만 또 진로 선택에 있어서의 내신 평가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있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거든요. 학생부 기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는 저는 내신 산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이다라고 하는 과목이 현재 수학 같은 경우 기하, 벡터,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 물투, 화투, 생투, 지투인데 문제는 이 과목들이 예를 들어 진로 선택의 내신 평가 방식을 교육부의 주장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A, B, C 단계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내신 평가를.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도 하지 않고 절대평가 중에서도 A, B, C, D, E도 아니고 A, B, C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A, B, C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A가 80점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의 내신의 변별성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청취자분들께서 좀 주목해 보실 변화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아마 대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형태의 어떠한 결과론적인 방송을 갖다가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교육부의 어떠한 지금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진로 선택의 경우에 내신 평가를 A, B, C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모든 내신을 상대 절대평가로 바꾸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명분으로 충분히 그런 식의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의 어떠한 입시제도 전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사실은 수능제도 바꾸는 것보다 진로 선택 과목을 A, B, C로만 내신을 평가하겠다는 게 사실은 입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로 조금 어머님들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산에 좀 약한 면이 있어서 뭐 최대한 성의껏 하려고 지금 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하면은 어떤 청취자분이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어떠한 그 마무리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길어진 김에 조금 그렇죠. 명절은 예. 잘 보내셨어요? 예, 명절은 잘 보냈고요. 예, 조금 이제 약간 당부 혹은 이제 걱정 얘기를 조금만 한다면 일반고 특목고 차이는 사실 없을 텐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보통은 이제 그 세특이나 이런 거 항목을 적어줄 때 일반고에서 보통 이제 상투적인 문구로 좀 많이 적어주는 경우가 좀 제법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체크하셔서 이제 학생의 그 교과 내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독려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동아리는 문자 그대로 그 청취자분들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지속적 활동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아리에 한번 들어가든가 아니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구성하든가 어쨌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진로에 대한 어떠한 열망, 관심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방송을 또 기대하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입시제도 전체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로 승화시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명절 뒤끝 일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요일 밤에 제가 최재한 쌤을 이렇게 불러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좀 지나고 나면 밤 10시에는 또 독서 방송을 한다고 또 두 분의 선생님들을 또 괴롭혀서 밤 11시까지 근처 식당이 지금 뭐 문 연대도 없는데 지금 그토록 싫어하는 호떡을 먹으면서 지금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그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분들. 최재한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